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식성장 이미진TV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힘드신가요? 힘드시다면 주로 어떤 것 때문에 힘드신가요? 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결혼을 하셨다면 집에 계신 그분, 남편 혹은 아내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제 마음 수행의 8할은 우리 남편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볼까 해요. 안 되겠다, 내 마음 좀 들여다봐야겠다. 용수 스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 목차를 보시면 우선은 여러 가지 마음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화를 내는 습관, 자기 비하하는 거, 남 탓하기, 나만 아끼는 습관, 삶의 고통을 부인하거나 죽음을 부인하는 등 여러 가지 마음 습관에 대해서 용수 스님이 굉장히 편하고 쉽게 찬찬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명상에 대해서, 명상의 본질, 명상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 저는 이 중에서도 남 탓하고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습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아내 혹은 남편을 바꾸려는 마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바꾸려면 한 7년은 걸린다라고 어떤 언니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저는 올해 결혼 11년 차인데 남편 안 바뀌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제가 결혼 생활 10년 동안 느낀 것은, 진짜 안 바뀌는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바꾸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좀 편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을 좀 함께 보시면 용수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과 고민은 주로 배우자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부부는 결합과 애착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에게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죠. 서로의 자유는커녕 서로 집착하는 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모든 일정을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게 당연하고 서로 간섭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관심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칼릴 지브란의 결혼해서를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바람이 다니는 길을 두어라. 사원의 기둥도 떨어져 서 있다. 사이프러스 나무와 전나무는 서로의 그늘에서 자랄 수 없다. 사실 삶의 대부분 시간이 자신의 것이잖아요. 부부가 됐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각자 성장해 가는 것이지 집착한다면 서로에게 괴로움을 줄 뿐이다. 그래서 스님이 좋은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이 결혼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7가지 조언을 주겠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건 없어요. 전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아는 것이 전부일까요? 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로 아는 것은 그 아는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나의 삶의 기술로 전환시켜서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그 실행하는 그 힘인 거지, 머리로 안다는 것만이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을 책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에서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7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볼게요. 첫째,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없잖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 사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가끔은 끄고 신뢰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이야기를 해요. 부부도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 각자 여행할 수 있는 시간, 또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조화롭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혹시 내 마음대로 배우자를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결혼 생활의 힘든 시발점이 되지 않나 싶어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 내 뜻대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혹시나 근래에 부부싸움을 하신 일이 있다면 가만히 한번 이유를 보세요. 분명히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상대를 바꾸지 않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있는 그대로 봐주기, 상대방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는 것.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서로 좋게 보고 믿어주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허물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허물을 오히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게, 나 결혼 잘못했어, 나 이 사람이랑 영 아니야,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결정을 오히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서로 커버해주고 이렇게 견인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언젠가 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혼은 잠시만 만나고 헤어지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잠깐 만나는 거죠. 누구나 죽잖아요. 어떤 만남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잠깐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만남이 어찌 소중하지 않겠냐며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부 사이를 좋게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섯 번째, 모든 부부 관계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래요. 상대방의 좋은 점,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것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하던 일을 또 하는 게 습관이며 그 습관이 윤회다. 우리는 모두 습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마지막, 자신의 행복을 이루세요.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해요. 나 스스로 변하고 행복해지면 배우자도 행복해진다.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그렇게 되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7가지 조언이 비단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부모 자식 관계, 뭐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밖에 기타 다른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